이건 한국 기술자들로는 불가능해. 20년 경력의 미해군 대령인 그가 단언했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완전히 고장난 미군 최신 구축함 USS 프리덤호. 모든 전자 시스템이 동시에 먹통이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 최고 전문가들도 포기한 상황. 최소 3개월의 수리 기간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절망적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헬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5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정장도 아닌 평범한 작업복 차림. 최첨단 장비도 없이 단순한 공구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대령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이? 하지만 7일 후 그는 평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설계도 없이 매뉴얼 없이 이룩한 기적.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낸 그 현장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존 미첼이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에서 대령으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0년 동안 큰 군함에서 전자전 시스템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에 있는 모든 컴퓨터, 레이더, 그리고 전자장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우리 배가 싸울 수도 있고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거든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정확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다림질한 해군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쓰고 있는 하얀 머그컵으로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함인 USS 패트리어트호의 전자통제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삶이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게 예상할 수 있었고 모든 게 말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라비아해에서 보내고 있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12개의 반짝이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냉각 팬과 전자장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초록색과 황색 불빛들이 제가 외우고 있는 패턴대로 깜빡이고 있었죠. 작은 창문 너머로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짙푸른 바다가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레이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평소에 듣던 모니터링 장비의 일정한 삐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자동차 엔진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가 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헤드폰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통신 라디오에서는 우리 함대의 다른 배들이 보내는 일상적인 보고들이 지직거리며 들려오고 있었죠.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어요. 하지만 뱃속 어딘가에서는 뭔가 일어날 거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새벽 3시 47분이었어요. 정확히 그 시간에 배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는 빨간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죠. 제 머리 위쪽 인터컴 스피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모든 고위 장교들은 즉시 지휘소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USS 프리덤호에 최고 등급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USS 프리덤호는 우리의 최신 구축함 중 하나였거든요. 마치 떠다니는 컴퓨터 같은 배예요. 미국이 지금까지 만든 가장 첨단 기술들로 가득 찬 배였죠. 한 척당 10억 달러가 넘게 드는 배였어요. 거의 고장날 수 없게 만들어진 배였거든요. 좁은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어요. 제 군화 소리가 금속 바닥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다른 장교들도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로드리게스 함장님이 큰 디지털 지도 앞에 서 계시는 걸 봤어요. 함장님 얼굴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어요. 소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USS 프리덤호가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었어요. 조타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었죠. 레이더도 꺼져 있었고요. 심지어 기본적인 통신 시스템조차 고장나 있었어요. 그 배가 위험한 바다에서 속수무책으로 떠 있는 상태였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로 말이에요. 고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로드리게스 함장님이 기관장에게 물어보고 계셨어요. 함장님, 그 배를 버지니아에 있는 노퍽 해군 기지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만 2주가 걸려요.
그리고 최소 3개월은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3개월이라고요. 이런 지역에서 3개월이면 3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10억 달러짜리 군함을 적들이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떠있게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믿을 수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젊은 통신 장교가 로드리게스 함장님께 인쇄된 메시지를 건네드리고 있었어요. 함장님은 그걸 2번 읽으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국조선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배를 현장에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설계도나 기술 매뉴얼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낮은 소리와 우리 배 선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자동차나 스마트폰은 잘 만드는 나라죠. 제 삼성 휴대폰도 잘 작동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미국의 최고 기밀 군함 얘기였어요. 어떻게 우리 군사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 작업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쩌면 공장에서 간단한 물건들은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USS 프리덤호에는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한 기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자 시스템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 전체 컴퓨터 네트워크보다 복잡했어요. 로드리게스 함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고 계셨어요. 미첼, 당신이 우리 전자장비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이 미국 군사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니 우리의 무력한 구축함이 잠재적인 위험들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함장님, 제 자신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한번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이 남은 유일한 선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결정이 제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고장난 USS 프리덤으로 가는 헬기 여행은 마치 꿈속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래쪽을 보니 거대한 군함이 짙푸른 바다 위에서 꼼짝 않고 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런 구축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야 해요.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잠든 거인 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몇 개의 비상등 빼고는 불빛도 없었어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죠. 헬기가 배 주위를 돌고 있는데 걱정 때문에 속이 꽉 죄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갑판에서 승무원들이 보이더라고요. 작은 점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3일 동안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갇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바다에서 3일이면 3개월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조종사가 배의 착륙장에 헬기를 내려주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모든 게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군함이라면 소리로 가득해야 하거든요. 엔진이 웅웅거리고 컴퓨터에서 삐 소리가 나고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야 해요. 그런데 이 배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20분 뒤에 또 다른 헬기가 수평선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한국팀을 태우고 온 헬기였죠. 그게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큰 실수인 건 아닐까요? 우리 배가 무력하게 떠 있는 동안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 헬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옆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5명의 남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자세히 보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기술 전문가들 같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멋진 정장이나 컴퓨터 장비로 가득 찬 서류 가방도 없었어요. 대신 간단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이라고 써진 패치가 달린 진청색 작업복이었죠. 신발도 건설 현장에서 신는 그런 안전화였어요. 각자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동네 정비소에서 볼 법한 그런 가방이었어요. 리더는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차분하고 지적인 눈을 하고 있었죠. 우리 쪽으로 걸어올 때 발걸음이 자신감 있었지만
서두르지는 않고 있었어요. 연습해온 게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자신을 이한욱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희를 믿고 배를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심이 드시는 건 당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과신이나 거짓 약속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걸 보게 되었어요. 우리 상황에 대한 진짜 걱정과 조용한 자신감이 섞여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큰 소리치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팀이 갑판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별다른 상이나 계획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일을 1000번도 더 해본 것 같았거든요. 한 사람은 기관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조타 장치를 살펴보고 있었죠. 세 번째 사람은 전자 제어판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보통 컴퓨터를 설치하고 기술 매뉴얼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관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가 환자 맥박을 재듯이 금속 표면을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파이프나 벽에 귀를 대고 배의 소리를 듣고 있었죠. 이한욱 씨가 제가 헷갈려하는 걸 눈치채고는 제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는데 말하기도 전에 그는 벌써 갑판의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유압류가 새어서 검게 얼룩진 곳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가 미처 눈치채지도 못한 파이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저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파이프를 봤어요. 제 눈에는 배에 있는 수십 개의 다른 파이프들과 똑같아 보이고 있었어요. 특별하거나 명백히 고장난 것 같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한욱 씨는 손가락으로 그 파이프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모서리를 돌고 좁은 공간을 지나서 제가 겨우 볼 수 있는 접속함까지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큰 고장이 아니에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문제는 천천히 커져서 결국 모든 게 한꺼번에 망가지게 만드는 작은 고장이에요. 그의 팀원 중 한 명인데 박지훈이라고 소개한 젊은 남자가 주 전자 제어판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건 배 전체의 두뇌 같은 거예요. 너무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라 우리 기술자들도 기본 진단만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박지훈 씨는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검사 장비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그냥 제어판 표면에 손바닥을 대고 눈을 감았어요. 30초 동안 완전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마치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뜨더니 이한욱 씨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말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한욱 씨도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에게 돌아섰어요. 전자장비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냥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흔들린 사람이 어느 쪽이 위인지 기억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저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최고의 기술자들이 이틀 동안 이 시스템들을 다시 시작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완전히 죽었다고 판정까지 내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10분 만에 그들이 놓친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팀이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뭘 알고 누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모든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배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배우지 못한 언어로 쓰인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학생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생각이 저를 무섭게 하면서도 동시에 흥분시키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요. 한국팀과 함께한 지 3일째였어요. 제 눈앞에서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해군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박지훈 씨가 우리 MK47 통합 제어 모듈을 12시간 동안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 컴퓨터 시스템이 배의 모든 걸 조종하거든요. 엔진, 무기, 레이더, 심지어 전등까지도요. 이게 고장나면
배 전체가 그냥 떠다니는 철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이 모듈을 본 미국 기술자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망가졌으니 교체해야 한다고,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가져오는 데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말이에요. 있는 회로 기판들이 마치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박지훈 씨는 그 망가진 회로들을 보면서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그냥 알맞은 해답이 필요한 퍼즐처럼 보고 있었거든요. 배 깊숙한 곳에 있는 좁은 전자실에서 그가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기는 뜨거웠고 금속과 기름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돋보기를 써서 사람 머리카락보다 가는 회로 선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가끔은 검사 장비에 연결된 작은 금속 탐침으로 회로를 건드려 보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마치 구리와 실리콘으로 쓰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자들이 여기로 흘러가고 싶어 해요. 회로 기판에서 제가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선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고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급함 때문이에요. 전자장비에서 성급함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도구들을 꺼내고 있었거든요. 수술 기구 같아 보이는 정밀한 핀셋, 실보다 가는 전선, 그리고 연필 끝보다 작은 납땜 인두였어요. 그리고 제 공학자 머리가 비명을 지르고 싶게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로도도 없이, 사용 설명서도 없이, 심지어 제조사에 전화도 하지 않고 손으로 내부 회로를 다시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처럼 가는 전선들이 그 작은 핀셋으로 다른 곳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원래는 연결되면 안 되는 부품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고장난 부분을 피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망가진 도로 위에 다리를 놓는 것 같았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번만 실수해도, 핀셋이 한 번만 미끄러져도 모듈 전체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릴 텐데요. 그런데 박지훈 씨의 손은 이걸 1000번도 더 해본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한욱 씨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오고 있었어요. 박지훈 씨의 작업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하고 있었죠. 몇 분 동안 조용히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목소리에서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박지훈 씨가 전자장비를 고치고 있는 동안 한국팀의 나머지 사람들은 기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조타 시스템에 새 베어링이 필요했는데 맞는 크기가 없었거든요. 교체품을 주문하는 대신 망가진 부품을 측정해서 배에 있는 다른 부품들로 새 베어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 팀원이 망가진 베어링을 분해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마치 3차원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깨끗한 하얀 천 위에 작은 볼 베어링 하나하나, 금속 링 하나하나,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모두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 곳곳에 있는 다른 기계들의 부품들을 살펴보면서 쓸 수 있을 만한 걸 찾고 있었죠. 고물상에 있는 부품들로 수술을 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될 리가 없었어요. 모든 공학 교과서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되고 있었어요. 진짜 테스트는 5일째에 왔어요. 지휘부 전체가 통제실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로드리게스 함장님도 계셨어요. 제 상관들도 지켜보고 있었죠. 심지어 워싱턴 DC에서 펜타곤 관찰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실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3개월의 수리와 이 지역 전체 미국 해군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지훈 씨가 손으로 다시 연결한 회로 기판에 마지막 연결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 머리카락보다 가는 2개의 전선을 조심스럽게 연결하고 있었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어판이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방 안의 정적이 너무 완벽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로드리게스 함장님 얼굴에 의심이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몇몇 장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때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돋이처럼 제어판에 작은 초록불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한 줄 전체가 켜졌어요.
일주일 동안 죽어있던 시스템들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주 엔진이 깊고 건강한 소리로 시동이 걸리면서 배 전체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위쪽에 있는 레이더 접시가 천천히 꾸준히 돌기 시작했어요. 항법 컴퓨터들이 부팅되면서 우리 위치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USS 프리덤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가능한지,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뭔가에 대해 틀렸다는 걸 아는 게 맞았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기분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라비아해를 전속력으로 가르며 나아가는 USS 프리덤호의 갑판에 서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배는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엔진은 새 배였을 때보다도 더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모든 전자 시스템들이 고장나기 전보다도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 안에 있었거든요. 한국팀은 어제 아침에 작업을 끝냈어요. 그들을 자기 배로 데려갈 헬기가 갑판에서 떠오르면서 이한욱 씨가 창문 너머로 작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어요. 그 간단한 몸짓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걸 봤어요. 자기 일을 잘 해낸 장인들의 조용한 만족감이었거든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갈 준비가 된 5명의 남자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배의 난간에 혼자 서서 노을이 바다를 금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일하는 군함의 익숙한 소리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 레이더 시스템의 삐소리, 자기 일을 하는 승무원들의 목소리 말이에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정상일 수 없었어요. 로드리게스 함장님이 난간으로 와서 제 옆에 서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옆에서 우리 배 옆을 지나가는 파도들을 보고 계셨어요. 미첼, 자네 모습이 달라 보이네.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배운 사람 같아. 맞았어요. 정말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추측들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배웠어요. 20년 동안 저는 최고의 기술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가장 똑똑하고 우리 방법이 가장 앞서 있고 우리 교육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완성한 걸 따라하려는 학생들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한국 장인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술 교육도 가르쳐주지 못한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전문성이라는 건 가장 비싼 도구를 갖고 있거나 가장 자세한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능한 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거였어요. 박지훈 씨가 제어 모듈을 다시 연결할 때 외워둔 절차를 따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자장비 자체와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한욱 씨가 유압류 누출을 원인까지 추적할 때도 진단 장비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금속이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배를 고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배를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모든 걸 바꿔놓는 소식이 왔어요. 펜타곤에서 보안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한국의 수리 작업에 대한 특별 보고를 위해 출두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일상 보고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한국 해군 엔지니어들 간의 새로운 협력 협정을 개발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거였거든요. 3일 뒤에 저는 워싱턴 DC의 회의실에 앉아서 제독들과 국방업체 사람들에게 제가 목격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설계도 없이 우리 배를 고쳤다고 설명하니 몇몇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배에 있던 고물들로 새 부품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니 몇몇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들이 다시 켜지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지금 모든 게 얼마나 더 잘 작동하는지 성능 데이터를 제시하니 웃음이 멈췄어요. 미첼 대령, 해군 작전 부장인 피터슨 제독이 말했어요. 한국 조선소가
우리 최고 기술자들이 3개월 걸린다고 한 일을 일주일 만에 해냈다고 진짜로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해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완전히 사실이었어요. USS 프리덤호는 단순히 수리된 게 아니라 개선되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수정 작업이 실제로 우리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놨어요. 6개월 뒤에 저는 최초의 미한연합해군 공학팀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미국 기술과 한국 장인 정신을 결합한 차세대 군함 설계를 함께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느 한 나라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더 강력하고 더 믿을만하고 더 효율적인 배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배운 것에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최고가 된다는 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열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최고가 된다는 건 새로운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구에게든 배우는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제복을 입을 때마다 간단한 작업복을 입은 그 5명을 떠올려요. 그들이 보여준 건 숙련이라는 게 국기나 언어나 국가적 자부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헌신과 기술,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겸손함과 모든 관련이 있었거든요. 영웅의 여행이 항상 용을 무찌르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진짜 적이 자신의 좁은 생각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진짜 보물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기도 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